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병원역, 우리가 그 뜻은 그 뜻이 아닌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병원 왜 가죠? 아프면 병원 가죠? 질병이 생겼어. 뭔가 눈앞에 증상이 나타났어. 그럼 병원 간다. 병원역으로 기억하세요. 병원체가 숙주에게, 사람에게 뭔가 질병을 일으킨다, 눈에 보인다 하면 병원역이에요. 그런데 최국육 씨의 비병원성기 이런 게 나왔어요. 병원성기, 비병원성기,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병의 자연사 단계 중에서 사람이 질병에 걸리지 않은 시기로 건강 증진과 위생 개선 등이 필요하다. 뭔 소리예요? 한마디로 1차 예방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건 뭐야? 병원 가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다, 비병원성기다. 이렇게 찍어도 되겠습니다. 동력 전정국 씨 하반기에 나왔잖아요.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가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킨다. 심각하면은 동력,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다 암기합니까?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해서 알맞은 기간을 잘 잡고 증식하는 능력 하면, 증식한다 하면은 감염력을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균이 증식해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현성 환자, 눈에 보인다,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 불현성, 눈에 보이지 않는다. 결핵 환자, 특징이 나타나고 양성이면 환자예요. 환자, 특징이 있는 게 환자입니다. 환자는 병원 가야겠죠. 증상도 있어요. 잠복 결핵 감염자, 잠복은 뭐예요? 모는 양성, 모는 음성이에요.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는 양성이 나왔는데 균 검사는 음성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잠복되어 있다. 의사 환자 2번 나왔죠. 의사 환자는요, 모든 게 다 그냥 결핵으로 보여. 하지만 아직 결핵균이 음성이라는 거. 언젠간 양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뭐 배양검사 6에서 8주 걸리니까 나중에는 양성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냥 다 그냥 결핵처럼 보인다. 아직 확실하게 증상이 없어서 의사 환자라고만 한다. 보균자, 균은 있는데 본인은 안 걸려. 근데 사람들한테 옮기고 다녀. 그래서 감염에 가장 관리가 어렵다. 이 정도예요. 결핵 의사 환자,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는 해당하지만 균 검사는 음성이다 또는 양성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음성이다 라고가 아니라 양성으로 확인이 안 됐다. 양성으로 확인이 안 됐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은 심증은 모든 게 그냥 다 명확해요. 전화기를 붙잡고 살아.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데 돈을 써. 그리고 괜히 막 화났다고 그러고 집 밖에 나가가지고 한참 있다 들어와. 모든 게 그냥 다 바람 피는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하게 내가 증거는 못 잡았어. 이게 바로 바람 필 의사가 있네. 이 남자가 바람 펴 보이네. 결핵 의사 환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확인은 안 됐다. 심증은 이빠이다. 이게 바로 결핵 의사 환자라는 거. 의사 환자 나왔으니까 다음에 또 잠복 나올 수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면은 잠복을 찍으세요. 잠복을. 네, 거의 다 나갑니다. 혈액원이 헌혈자에게 체열 전 실시하는 진단은, 체열이 뭐예요? 피를 뽑는 게 체열입니다. 우리가 뭐 헌혈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피를 뽑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체열이에요. 체열 전에 뭘 체크하냐? 일단 체중이요. 여자가 45kg 이하면 피 안 뽑습니다. 빈혈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죠. 남자는 50kg 이하면 피 안 뽑아요. 내가 헌혈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체중을 잰다. 빈혈 검사한다. 왜 헌혈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픽 넘어져갖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은 대학생이 있었어요. 빈혈 검사해야 된다. 과거의 헌혈 경력도 보고요. 체열 금지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대요. 일단 부적격 혈액의 범위. 혈액이 부적격한 게 있습니다. 뭐? A, B, C, TV, ALT. 제가 묶었어요. 암기하려고. 이거 어떻게 일일이 외워요? A, AIDS, P. 이 피 내가 헌혈해가지고, 그러니까 체열해서 다른 사람한테 수혈하면은 이 사람 에이즈 걸리죠. 큰일 나죠. B형 간염, C형 간염 다 피로 옮아요. 혈청성 감염이죠. 내가 수혈 받았는데 이런 병 걸렸어. 진짜 짜증나겠죠? 그래서 부적격 혈액입니다. 인체 T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이거 뭐예요? 백혈병 검사예요. 백혈병 나한테 오면 나 백혈병 걸려. VDRL 매독 검사. ALT, 간 기능 검사, 간 기능이 안 좋아. 이런 피는 부적격하다 이거예요. 부적격한 거 체열했어. 이거 그냥 실수를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 헌혈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 그랬을 때 체열 과정에서 이 응고되거나 오염됐으면 이거 부적격하다. 또 뭐 심하게 혼탁됐다, 보존기간 경과했다, 뭔가 문제 있다 하면은 다 그냥 부적합한 거예요. 깨끗하고 맑고 깨끗하고 다른 사람에게 줘도 괜찮은 것만 피 뽑아라 이겁니다. 구강검진 임산부에게 실시해야 되는 사람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이게 국가고시에 2번이나 나왔는데요. 구강 보건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몇 년마다 하냐. 보통 구강 계획 5년이라서 다 5년을 찍었는데 임산부 매년, 영유아 매년 또는 1년이 답입니다. 아시겠죠?
원래 구강 계획은 5년인데요. 임산부는 좀 건강에 취약하잖아요. 영유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매년 한다. 이게 2번이라고 그것이 따로따로 나왔어요. 구강 실태조사. 계획이 아니라요. 구강 실태조사. 9실삼. 3년. 이게 작년 하반기에 나왔잖아요. 이거 귀간주에서 9실삼에서 이거 귀간주 들으신 분만 다 맞았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이렇게 찝어주지 않고 암기하기도 어려우니까.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게 국시에 나왔잖아요. 3년마다 보건, 복지부, 장관 권덕철 씨한테 우리가 보고를 합니다. 우리 보고하나요? 어디다 하죠? 간호조무사 협회에도 하나요? 저 아직 안 했는데. 위간 영양 어떻게 해요? 일단 위에다가 간을 넣어야 되는데 길이는요? 코끝, 귓바퀴, 검상돌기. 이것도 국시에 나왔었죠? 일단 코를 통해서 귀를 통해서 검상돌기에 넣는데요. 이게 위에 들어갈 수도 있고 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폐에 물 들어가면 폐랑 걸리죠. 그래서 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코로 해서 위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집어넣냐. 일단 여기다가 접시에다가요 물을 담았을 때 이렇게 여기가 뽀글뽀글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그럼 폐로 들어간 거다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공기를 집어넣어요. 물을 넣으면 큰일 나죠. 일단 공기를 5에서 10cc 집어넣었을 때 청진기를 대고선 공기가 뽀글뽀글 들어가는 소리가 나면 이거는 오케이 위로 들어갔구나. 흡인해봤어요. 근데 이게 뭐가 이렇게 위에 같은 게 나왔어. 아 그럼 위로 나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폐에다 절대 들면 안 된다. 흡입성 폐렴 걸린다는 거. 비간 제거는 의사가 지시합니다. 이게 일단 위간을요. 이 모든 수액이나 뭐 위간 링거액은 다 우리 몸보다 높이 있다. 얼마큼 높이? 30에서 50cm. 이걸 또 기억해야 돼요. 왜? 보기에 70cm 나오면 또 감쪽같이 틀리거든요. 따뜻하게 해야 된다. 분당 50cc 이상 주입하면 안 된다. 영양액을 너무 빨리 넣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사하고 토하고 난리 납니다. 1분에 50cc. 50cc면 종이컵 반컵 정도 되잖아요. 1분에 그만큼만 천천히 먹이는 게 사실 좋다. 이게 매번 이 위액을 뽑아보거든요.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50cc 이상 많이 나왔으면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체액과 전해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공기가 안 들어가야 돼요. 이 공기가 왜 안 들어가야 되냐 이거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공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하겠죠. 토할 수도 있고 구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흡입성 폐렴 걸리겠죠. 공기는 안 들어가는 게 좋다. 위간 영양 주입 전에 한 물을 30cc 주고요. 다 끝난 다음에도 한 30cc 줍니다. 이 정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엉덩이를 들어올리지 못하는 환자 한마디로 본인이 움직일 수 없는 환자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다 이렇게 막 하려면 힘들어요.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축이 옆으로 돌린 다음에 변기나 기저귀 똑바로 된 다음에 앙하위를 눕힌다. 이게 국가고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옆으로 돌려라 축이 그 다음에 앙하위다. 멸균 부품 사용 방법. 멸균 이 뚜껑 따르기 전에 1, 2미 조금 버려요. 여기 오염돼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라벨이 있어. 어느 쪽으로 잡아요? 라벨 있는 쪽으로 손을 잡아요. 라벨이 있는 쪽으로 따르다가 이 국물이 여기 묻으면 이게 어떤 약인지 이름이 안 보인다. 여기를 잡아라. 그 뚜껑은요? 안쪽이 위로 가게 해라. 균 들어가니까. 저 역시 어지러우면 멈춰라. 좌욕 83. 40에서 43도 온도가 적당하다. 골다공증 대산자 칼슘, 비타민 D를 먹어라. 흡수가 이렇게 같이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 골다공증은요? 뭐를 해요? 걷기를 해라.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을 해라. 철분제, 뭐랑 같이 먹죠? 철 좀 들어라, 씨. 비타민 C랑 먹습니다. 이것도 국가고시에서 단골로 물어보죠. 비타민 C, 오렌지 주스랑 먹는다. 철분주에는 칼슘은 비타민 D랑 먹어라. 정맥주사 맞고 있는 화나 애기죠? 애기면 무조건 팔을 쭉 편다. 팔꿈치 보호대이다. 같은 말로 주관절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가 주관절 보호대예요. 유치도뇨관 삽입 시 회음부 간호승서 항문이 항상 맨 마지막입니다. 똥을 닦을 때도 항문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항문에서는 똥이 나오고 똥에서는 대장균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요도질 항문순으로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는 것이 중요하다. 요로 감염 병원 감염의 30%입니다. 요로 감염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죽고 이런 그 다제 내성균도 많이 생기고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내 손으로 물로 씻을 수 있어도 요로 감염 가끔씩 걸리잖아요. 방광염 요로염 걸리잖아요. 이제 누워있는 와상 대상자는 너무나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게 관리해줘야 됩니다. 아기의 발달 과정 순서, 이거 저 외우기 싫은데 이런 게 또 한번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패스하셔도 되고요. 몇 개만 한번 볼게요. 아기가 혼자 노는 시기 유아기래요. 유아기가 몇 살이에요? 영아기는 0에서 1세, 유아기는 2에서 3세예요. 혼자 노는 거 이때 좋아하나 봐요. 일단 혼자 앉는 거는 6개월입니다. 그쵸? 안고 나서 기어다니는 거예요. 저는 먼저 기고 앉나 했더니 안고 기어다니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것은 8개월. 그래서 그냥 8단 기어 이렇게 외웠어요.
장난감을 혼자 질질 끌고 다닌다. 장난감을 끌고 다닌다. 18개월입니다. 요게 아니고 18개월이다. 이것도 욕이냐고 댓글 물어보신 분 있으시잖아요. 그죠? 병원 전동 시 약은 이동할 병동으로 보낸다. 약, 그리고 환자 물품, 의무기록지 차트 해당 병동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전동이 뭐예요? 병원은 같은데 과만 달라지는 게 전동이에요. 아시겠죠? 전동 병원에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기후부 환자분 신경과에 있어 정형외과로 전동하려고 하는데 몇 시쯤에 보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거 같이 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병원역, 우리가 그 뜻은 그 뜻이 아닌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병원 왜 가죠? 아프면 병원 가죠? 질병이 생겼어. 뭔가 눈앞에 증상이 나타났어. 그럼 병원 간다. 병원역으로 기억하세요. 병원체가 숙주에게, 사람에게 뭔가 질병을 일으킨다, 눈에 보인다 하면 병원역이에요. 그런데 최국육 씨의 비병원성기 이런 게 나왔어요. 병원성기, 비병원성기.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병의 자연사 단계 중에서 사람이 질병에 걸리지 않은 시기로 건강 증진과 위생 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게 뭔 소리예요? 한마디로 1차 예방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건 뭐야? 병원 가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다, 비병원성기다. 이렇게 찍어도 되겠습니다. 동력 전정국 씨 하반기에 나왔잖아요.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가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킨다. 심각하면은 동력,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다 암기합니까?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해서 알맞은 기간을 잘 잡고 증식하는 능력 하면 증식한다 하면은 감염력을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균이 증식해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현성 환자 눈에 보인다.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 불현성 눈에 보이지 않는다. 결핵 환자 특징이 나타나고 양성이면 환자예요. 환자. 특징이 있는 게 환자입니다. 환자는 병원 가야겠죠. 증상도 있어요. 잠복 결핵 감염자. 잠복은 뭐예요? 모는 양성, 모는 음성이에요.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는 양성이 나왔는데 균 검사는 음성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잠복되어 있다. 의사 환자 2번 나왔죠. 의사 환자는요. 모든 게 다 그냥 결핵으로 보여. 하지만 아직 결핵균이 음성이라는 거. 언젠간 양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배양검사 6에서 8주 걸리니까 나중에는 양성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다 그냥 결핵처럼 보인다. 아직 확실하게 증상이 없어서 의사 환자라고만 한다. 보균자, 균은 있는데 본인은 안 걸려. 근데 사람들한테 옮기고 다녀. 그래서 감염에 가장 관리가 어렵다. 이 정도예요. 결핵 의사 환자,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는 해당하지만 균 검사는 음성이다 또는 양성을 확인되지 않았다.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음성이다 라고가 아니라 양성으로 확인이 안 됐다. 양성으로 확인이 안 됐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은 심증은 모든 게 그냥 다 명확해요. 전화기를 붙잡고 살아.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데 돈을 써. 그리고 괜히 막 화났다고 그러고 집 밖에 나가가지고 한참 있다 들어와. 모든 게 그냥 다 바람 피는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하게 내가 증거는 못 잡았어. 이게 바로 바람 필 의사가 있네. 이 남자가 바람 펴 보이네. 결핵 의사 환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확인은 안 됐다. 심증은 이빠이다. 이게 바로 결핵 의사 환자라는 거. 의사 환자 나왔으니까 다음에 또 잠복 나올 수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면은 잠복을 찍으세요. 잠복을. 네, 거의 다 나갑니다. 혈액원이 헌혈자에게 체열 전 실시하는 진단은 체열이 뭐예요? 피를 뽑는 게 체열입니다. 우리가 헌혈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피를 뽑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체열이에요. 체열 전에 뭘 체크하냐? 일단 체중이요. 여자가 45kg 이하면 피 안 뽑습니다. 빈혈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죠. 남자는 50kg 이하면은 피 안 뽑아요. 내가 헌혈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체중을 잰다. 빈혈 검사한다. 왜 헌혈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픽 넘어져갖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은 대학생이 있었어요. 빈혈 검사해야 된다. 과거의 헌혈 경력도 보고요. 체열 금지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대요. 일단 부적격 혈액의 범위. 혈액이 부적격한 게 있습니다. A, B, C, T, V, A, L, T. 제가 묶었어요. 암기하려고. 이거 어떻게 일일이 외워요? A, AIDS, P. 이 P 내가 헌혈해가지고, 그러니까 체열해서 다른 사람한테 수혈하면은 이 사람 에이즈 걸리죠. 큰일 나죠. B형 간염, C형 간염 다 P로 옮아요. 혈청성 감염이죠. 내가 수혈 받았는데 이런 병 걸렸어. 진짜 짜증나겠죠? 그래서 부적격 혈액입니다. 인체 T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이거 뭐예요? 백혈병 검사예요. 백혈병이 나한테 오면 나 백혈병 걸려. VDRL 매독 검사. ALT 간 기능 검사. 간 기능이 안 좋아. 이런 피는 부적격하다 이거예요. 부적격한 거 체열했어. 이거 그냥 실수로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 헌혈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 그랬을 때 체열 과정에서 이 응고되거나 오염됐으면 이거 부적격하다. 또 심하게 혼탁됐다. 보존기간 경과했다. 뭔가 문제 있다 하면은 다 그냥 부적합한 거예요. 깨끗하고 맑고 깨끗하고 다른 사람에게 줘도 괜찮은 것만 피 뽑아라 이겁니다.
구강검진 임산부에게 실시해야 되는 사람 신안 군수구청장이에요. 이게 국가고시에 두 번이나 나왔는데요. 구강 보건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몇 년마다 하냐. 보통 구강 계획 5년이라서 다 5년을 찍었는데 임산부 매년, 영유아 매년 또는 1년이 답입니다. 아시겠죠? 원래 구강 계획은 5년인데요. 임산부는 좀 건강에 취약하잖아요. 영유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매년 한다. 이게 두 번이나 국가고시에 따로따로 나왔어요. 구강 실태조사 계획이 아니라요. 구강 실태조사 9실삼 3년. 이게 작년 하반기에 나왔잖아요. 이거 귀간주에서 9실삼에서 이거 귀간주 들으신 분만 다 맞았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이렇게 찝어주지 않고 암기하기도 어려우니까.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 취업 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게 국시에 나왔잖아요. 3년마다 보건, 복지부, 장관 권덕철 씨한테 우리가 보고를 합니다. 우리 보고하나요? 어디다 하죠? 간호조무사 협회에다 하나요? 저 아직 안 했는데. 위간 영양 어떻게 해요? 일단 위에다가 간을 넣어야 되는데 길이는요? 코끝, 귓바퀴, 검상돌기. 이것도 국시에 나왔었죠? 일단 코를 통해서 귀를 통해서 검상돌기에 넣는데요. 이게 위에 들어갈 수도 있고 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폐에 물 들어가면 폐렴 걸리죠. 그래서 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코로 해서 위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집어넣냐. 일단 여기다가 접시에다가요 물을 담았을 때 이렇게 여기가 뽀글뽀글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그럼 폐로 들어간 거다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공기를 집어넣어요. 물을 넣으면 큰일 나죠. 일단 공기를 5에서 10cc 집어넣었을 때 청진기를 대고선 공기가 뽀글뽀글 들어가는 소리가 나면 이거는 오케이 위로 들어갔구나. 흡인해봤어요. 근데 이게 뭐가 이렇게 위액 같은 게 나왔어. 아 그럼 위로 나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폐에다 절대 들면 안 된다. 흡입성 폐렴 걸린다는 거. 비간 제거는 의사가 지시합니다. 이게 일단 위간을요. 이 모든 수액이나 뭐 위간 링거액은 다 우리 몸보다 높이 있다. 얼마큼 높이? 30에서 50cm. 이걸 또 기억해야 돼요. 왜? 보기에 70cm 나오면 또 감쪽같이 틀리거든요. 따뜻하게 해야 된다. 분당 50cc 이상 주입하면 안 된다. 영양액을 너무 빨리 넣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사하고 토하고 난리 납니다. 1분에 50cc. 50cc면 종이컵 반컵 정도 되잖아요. 1분에 그만큼만 천천히 먹이는 게 사실 좋다. 이게 매번 이 위액을 뽑아보거든요.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50cc 이상 많이 나왔으면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체액과 전해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공기가 안 들어가야 돼요. 이 공기가 왜 안 들어가야 되냐 이거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공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하겠죠. 토할 수도 있고 구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흡입성 폐렴 걸리겠죠. 공기는 안 들어가는 게 좋다. 위간 영양 주입 전에 한 물을 30cc 주고요. 다 끝난 다음에도 한 30cc 줍니다. 이 정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엉덩이를 들어올리지 못하는 환자, 한마디로 본인이 움직일 수 없는 환자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다 이렇게 막 하려면 힘들어요.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축이 옆으로 돌린 다음에 변기나 기저귀 똑바로 된 다음에 앙하위를 눕힌다. 이게 국가고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옆으로 돌려라 축이 그 다음에 앙하위다. 멸균물품 사용 방법. 멸균 이 뚜껑 따르기 전에 1, 2미 조금 버려요. 여기 오염돼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라벨이 있어. 어느 쪽으로 잡아요? 라벨 있는 쪽으로 손을 잡아요. 라벨이 있는 쪽으로 따르다가 이 국물이 여기 묻으면 이게 어떤 약인지 이름이 안 보인다. 여기를 잡아라. 그 뚜껑은요? 안쪽이 위로 가게 해라. 균열 가니까. 저 역시 어지러우면 멈춰라. 좌욕 83. 40에서 43도 온도가 적당하다. 골다공증 대상자 칼슘, 비타민 D를 먹어라. 흡수가 이렇게 같이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 골다공증은요? 뭐를 해요? 걷기를 해라.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을 해라. 철분제, 뭐랑 같이 먹죠? 철 좀 들어라 씨. 비타민 C랑 먹습니다. 이것도 국가고시에서 단골로 물어보죠. 비타민 C, 오렌지 주스랑 먹는다. 철분주에는 칼슘은 비타민 D랑 먹어라. 정맥주사 맞고 있는 화나 애기죠? 애기면 무조건 팔을 쭉 편다. 팔꿈치 보호대이다. 같은 말로 주관절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가 주관절 보호대예요. 유치도뇨관 삽입 시 회음부 간호승서 항문이 항상 맨 마지막입니다. 똥을 닦을 때도 항문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항문에서는 똥이 나오고 똥에서는 대장균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요도질 항문손으로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는 것이 중요하다. 요로 감염이 병원 감염의 30%입니다. 요로 감염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죽고 이런 그 다제 내성균도 많이 생기고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내 손으로 물로 씻을 수 있어도 요로 감염 가끔씩 걸리잖아요. 방광염 요로염 걸리잖아요. 이제 누워있는 와상 대상자는 너무나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게 관리해줘야 됩니다. 아기의 발달 과정 순서, 이거 저 외우기 싫은데 이런 게 또 한번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패스하셔도 되고요. 몇 개만 한번 볼게요.
애기가 혼자 노는 시기 유아기래요. 유아기가 몇 살이에요? 영아기는 0에서 1세, 유아기는 2에서 3세예요. 혼자 노는 거 이때 좋아하나 봐요. 일단 혼자 앉는 거는 6개월입니다. 그쵸? 안고 나서 기어다니는 거예요. 저는 먼저 기고 앉나 했더니 안고 기어다니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것은 8개월. 그래서 그냥 8단 기어 이렇게 외웠어요. 장난감을 혼자 질질 끌고 다닌다? 장난감을 끌고 다닌다? 18개월입니다. 요게 아니고 18개월이다. 이것도 요기냐고 댓글 물어보신 분 있으시잖아요. 그죠? 병원 전동 시 약은 이동할 병동으로 보낸다. 약, 그리고 환자 물품, 의무기록지 차트 해당 병동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전동이 뭐예요? 병원은 같은데 과만 달라지는 게 전동이에요. 아시겠죠? 전동병원에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귀요보 환자분 신경과에 있어 정형외과로 전동하려고 하는데 몇 시쯤에 보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거 같이 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병원역, 우리가 그 뜻은 그 뜻이 아닌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병원 왜 가죠? 아프면 병원 가죠? 질병이 생겼어. 뭔가 눈앞에 증상이 나타났어. 그럼 병원 간다. 병원역으로 기억하세요. 병원체가 숙주에게, 사람에게 뭔가 질병을 일으킨다, 눈에 보인다 하면 병원역이에요. 그런데 최국육 씨의 비병원성기 이런 게 나왔어요. 병원성기, 비병원성기,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병의 자연사 단계 중에서 사람이 질병에 걸리지 않은 시기로 건강 증진과 위생 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게 뭔 소리예요? 한마디로 1차 예방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건 뭐야? 병원 가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다, 비병원성기다. 이렇게 찍어도 되겠습니다. 동력 전정국 씨 하반기에 나왔잖아요.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가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킨다. 심각하면은 동력,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다 암기합니까?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해서 알맞은 기간을 잘 잡고 증식하는 능력 하면 증식한다 하면은 감염력을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균이 증식해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현성 환자 눈에 보인다.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 불현성 눈에 보이지 않는다. 결핵 환자 특징이 나타나고 양성이면 환자예요. 환자. 특징이 있는 게 환자입니다. 환자는 병원 가야겠죠. 증상도 있어요. 잠복 결핵 감염자. 잠복은 뭐예요? 모는 양성, 모는 음성이에요.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는 양성이 나왔는데 균 검사는 음성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잠복되어 있다. 의사 환자 2번 나왔죠. 의사 환자는요. 모든 게 다 그냥 결핵으로 보여. 하지만 아직 결핵균이 음성이라는 거. 언젠간 양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배양검사 6에서 8주 걸리니까 나중에는 양성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다 그냥 결핵처럼 보인다. 아직 확실하게 증상이 없어서 의사 환자라고만 한다. 보균자, 균은 있는데 본인은 안 걸려. 근데 사람들한테 옮기고 다녀. 그래서 감염에 가장 관리가 어렵다. 이 정도예요. 결핵 의사 환자,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는 해당하지만 균 검사는 음성이다 또는 양성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음성이다 라고가 아니라 양성으로 확인이 안 됐다. 양성으로 확인이 안 됐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은 심증은 모든 게 그냥 다 명확해요. 전화기를 붙잡고 살아.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데 돈을 써. 그리고 괜히 막 화났다고 그러고 집 밖에 나가가지고 한참 있다 들어와. 모든 게 그냥 다 바람 피는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하게 내가 증거는 못 잡았어. 이게 바로 바람 필 의사가 있네. 이 남자가 바람 펴 보이네. 결핵 의사 환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확인은 안 됐다. 심증은 이빠이다. 이게 바로 결핵 의사 환자라는 거. 의사 환자 나왔으니까 다음에 또 잠복 나올 수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면은 잠복을 찍으세요. 잠복을. 네, 거의 다 나갑니다. 혈액원이 헌혈자에게 체열 전 실시하는 진단은 체열이 뭐예요? 피를 뽑는 게 체열입니다. 우리가 헌혈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피를 뽑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체열이에요. 체열 전에 뭘 체크하냐? 일단 체중이요. 여자가 45kg 이하면 피 안 뽑습니다. 빈혈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죠. 남자는 50kg 이하면 피 안 뽑아요. 내가 헌혈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체중을 잰다. 빈혈 검사한다. 왜 헌혈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픽 넘어져갖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은 대학생이 있었어요. 빈혈 검사해야 된다. 과거의 헌혈 경력도 보고요. 체열 금지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대요. 일단 부적격 혈액의 범위. 혈액이 부적격한 게 있습니다. A, B, C, TV, ALT. 제가 묶었어요. 암기하려고. 이거 어떻게 일일이 외워요? A, AIDS, P. 이 P 내가 헌혈해가지고, 그러니까 체열해서 다른 사람한테 수혈하면은 이 사람 에이즈 걸리죠. 큰일 나죠. B형 간염, C형 간염 다 P로 옮아요. 혈청성 감염이죠. 내가 수혈 받았는데 이런 병 걸렸어. 진짜 짜증나겠죠? 그래서 부적격 혈액입니다. 인체 T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이거 뭐예요? 백혈병 검사예요. 백혈병 나한테 오면 나 백혈병 걸려. VDRL 매독 검사. ALT, 간 기능 검사, 간 기능이 안 좋아. 이런 피는 부적격하다 이거예요. 부적격한 거
체열했어. 이거 그냥 실수를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 혼혈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 그랬을 때 체열 과정에서 이 응고되거나 오염됐으면 이거 부적격하다. 또 뭐 심하게 혼탁됐다, 보존기간 경과했다, 뭔가 문제 있다 하면은 다 그냥 부적합한 거예요. 깨끗하고 맑고 깨끗하고 다른 사람에게 줘도 괜찮은 것만 피 뽑아라 이겁니다. 구강검진 임산부에게 실시해야 되는 사람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이게 국가고시에 두 번이나 나왔는데요. 구강 보건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몇 년마다 하냐. 보통 구강 계획 5년이라서 다 5년을 찍었는데 임산부 매년, 영유아 매년 또는 1년이 답입니다. 아시겠죠? 원래 구강 계획은 5년인데요. 임산부는 좀 건강에 취약하잖아요. 영유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매년 한다. 이게 두 번이나 국가고시 따로따로 나왔어요. 구강 실태조사 계획이 아니라요. 구강 실태조사 9실삼 3년. 이게 작년 하반기에 나왔잖아요. 이거 귀간주에서 9실삼에서 이거 귀간주 들으신 분만 다 맞았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이렇게 찝어주지 않고 암기하기도 어려우니까.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 취업 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게 국시에 나왔잖아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씨한테 우리가 보고를 합니다. 우리 보고하나요? 어디다 하죠? 간호조무사협회에도 하나요? 저 아직 안 했는데. 위간 영양 어떻게 해요? 일단 위에다가 간을 넣어야 되는데 길이는요? 코끝, 귓바퀴, 검상돌기. 이것도 국시에 나왔었죠? 일단 코를 통해서 귀를 통해서 검상돌기에 넣는데요. 이게 위에 들어갈 수도 있고 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폐에 물 들어가면 폐렴 걸리죠. 그래서 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코로 해서 위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집어넣냐. 일단 여기다가 접시에다가요 물을 담았을 때 이렇게 여기가 뽀글뽀글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그럼 폐로 들어간 거다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공기를 집어넣어요. 물을 넣으면 큰일 나죠. 일단 공기를 5에서 10cc 집어넣었을 때 청진기를 대고선 공기가 뽀글뽀글 들어가는 소리가 나면 이거는 오케이, 위로 들어갔구나. 흡인해봤어요. 근데 이게 뭐가 이렇게 위액 같은 게 나왔어. 아, 그럼 위로 나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폐에다 절대 들면 안 된다. 흡입성 폐렴 걸린다는 거. 비간 제거는 의사가 지시합니다. 이게 일단 위간을요. 이 모든 수액이나 뭐 위간 링거액은 다 우리 몸보다 높이 있다. 얼마큼 높이? 30에서 50cm. 이걸 또 기억해야 돼요. 왜? 보기에 70cm 나오면 또 감쪽같이 틀리거든요. 따뜻하게 해야 된다. 분당 50cc 이상 주입하면 안 된다. 영양액을 너무 빨리 넣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사하고 토하고 난리 납니다. 1분에 50cc. 50cc면 종이컵 반컵 정도 되잖아요. 1분에 그만큼만 천천히 먹이는 게 사실 좋다. 이게 매번 이 위액을 뽑아보거든요.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50cc 이상 많이 나왔으면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체액과 전해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공기가 안 들어가야 돼요. 이 공기가 왜 안 들어가야 되냐 이거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공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하겠죠. 토할 수도 있고 구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흡입성 폐렴 걸리겠죠. 공기는 안 들어가는 게 좋다. 위간 영양 주입 전에 한 물을 30cc 주고요. 다 끝난 다음에도 한 30cc 줍니다. 이 정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엉덩이를 들어올리지 못하는 환자, 한마디로 본인이 움직일 수 없는 환자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다 이렇게 막 하려면 힘들어요.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측이 옆으로 돌린 다음에 변기나 기저귀 똑바로 된 다음에 앙하위를 눕힌다. 이게 국가고시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옆으로 돌려라 측이, 그 다음에 앙하위다. 멸균물품 사용 방법. 멸균 이 뚜껑 따르기 전에 1, 2미 조금 버려요. 여기 오염돼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라벨이 있어. 어느 쪽으로 잡아요? 라벨 있는 쪽으로 손을 잡아요. 라벨이 있는 쪽으로 따르다가 이 국물이 여기 묻으면 이게 어떤 약인지 이름이 안 보인다. 여기를 잡아라. 그 뚜껑은요? 안쪽이 위로 가게 해라. 균 들어가니까. 저 역시 어지러우면 멈춰라. 좌욕 83. 40에서 43도 온도가 적당하다. 골다공증 대산자 칼슘, 비타민 D를 먹어라. 흡수가 이렇게 같이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 골다공증은요? 뭐를 해요? 걷기를 해라.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을 해라. 철분제, 뭐랑 같이 먹죠? 철 좀 들어라 아이씨. 비타민 C랑 먹습니다. 이것도 국가고시에서 단골로 물어보죠. 비타민 C, 오렌지 주스랑 먹는다. 철분주에는 칼슘은 비타민 D랑 먹어라. 정맥주사 맞고 있는 화나 애기죠? 애기면 무조건 팔을 쭉 편다. 팔꿈치 보호대이다. 같은 말로 주관절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가 주관절 보호대예요. 유치도뇨관 삽입 시 회음부 간호승서 항문이 항상 맨 마지막입니다. 똥을 닦을 때도 항문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항문에서는 똥이 나오고 똥에서는 대장균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요도질 항문순으로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는 것이 중요하다. 요로 감염 병원 감염의 30%입니다. 요로 감염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죽고 이런 그 다제 내성균도 많이 생기고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내 손으로 물로 씻을 수 있어도 요로 가면 가끔씩 걸리잖아요. 방광염 요로염 걸리잖아요. 이제 누워있는 와상 대상자는 너무나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게 관리해줘야 됩니다. 아기의 발달 과정 순서, 이거 저 외우기 싫은데 이런 게 또 한번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패스하셔도 되고요. 몇 개만 한번 볼게요. 애기가 혼자 노는 시기 유아기래요. 유아기가 몇 살이에요? 영아기는 0에서 1세, 유아기는 2에서 3세예요. 혼자 노는 거 이때 좋아 나와요. 일단 혼자 앉는 거는 6개월입니다. 그쵸? 앉고 나서 기어다니는 거예요. 저는 먼저 기고 앉나 했더니 앉고 기어다니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것은 8개월. 그래서 그냥 8단 기어 이렇게 외웠어요. 장난감을 혼자 질질 끌고 다닌다? 장난감을 끌고 다닌다? 18개월입니다. 요게 아니고 18개월이다. 이것도 욕이냐고 댓글 물어보신 분 있으시잖아요. 그죠? 병원 전동 시 약은 이동할 병동으로 보내낸다. 약, 그리고 환자 물품, 의무기록지 차트 해당 병동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전동이 뭐예요? 병원은 같은데 과만 달라지는 게 전동이에요. 아시겠죠? 전동 병원에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기후보 환자분 신경과에 있어 정형외과로 전동하려고 하는데 몇 시쯤에 보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거 같이 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